루비코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ROR 강의가 두 개가 있고요. HTML과 CSS 수업은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강의에서는 되게 배울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머릿속에 넣기가 힘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두 개는 쉬고 이제 그냥 ROR 수업만 두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곧바로 저번 시간에 기억했던 내용들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HTML 수업에서는 이제 부트스트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부트스트랩은 저희들이 헤드 태그 안에 있는 링크 태그를 적어서 이제 CSS 파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부트스트랩을 한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 태그에 대해서 배웠는데 폼 태그에는 이제 액션과 메소드 속성을 거의 기본으로 갖고 액션은 이제 택배를 보내는 주소, 메소드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포스트와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폼 태그 안에 인풋 태그를 넣을 수가 있었고 인풋 태그는 내용물을 적어놓는 빈칸이었죠. 그 빈칸은 기본적으로 속성 두 가지를 갖는데 타입과 네임을 가졌습니다. 네임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꼬리표이고 타입은 이제 빈칸일 것인지 아니면 뭐 체크박스로 체크를 해서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버튼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타입들 그러니까 어떤 빈칸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이 타입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HTML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은 이제 ROR 수업을 했었죠. 루비 on 레이즈 수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는 컨트롤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컨트롤러를 어떻게 이제 만드냐면은 그 C9 상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은 요 밑에다가 레이스 제네레이트 컨트롤러 하고 컨트롤러 이름을 적어서 그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크리에이트라고 써져 있으면서 이제 컨트롤러가 만들어진 거 봤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서빙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것 뷰와 컨트롤러 사이에서 데이터를 뷰와 컨트롤러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골뱅이 변수명을 붙여서 이제 비둘기를 날린다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변수 안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꺽스의 %는 하고 변수명을 적고 그리고 퍼센트 꺽쇠를 해서 이제 그 변수의 내용을 출력하는 방식이 있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포스트와 get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컨트롤러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 컨트롤러에서 뷰로 보내는 방식 뷰에서 컨트롤러로 보내는 방식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라우팅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라우팅은 이제 요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config라는 폴더가 있어서 그 폴더 하위 안에 이제 router.rb라는 파일을 켜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적었었죠. 그래서 이제 라우팅은 표지판 같은 것이고 그 길을 다 뚫어 놓으면 표지판을 꼭 박아야지 컴퓨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SS 수업은 그 생활 코딩에서 제가 강의를 가져왔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서 듣도록 했었는데 CSS 수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의 태그에 여러 가지 CSS 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상속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박스 모델이라는 걸 배웠는데 박스 모델은 이제 어떤 박스의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름을 붙일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위치를 결정할 때 이제 오프셋 그러니까 포지션이 절대 위치일 때 앱솔루트일 때 오프셋을 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박스 모델이 있으면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은 그 바깥에 있는 공간을 마진 값으로 줘서 이제 거리를 벌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 테두리 요거를 보더라고 해서 이제 테두리가 보더고 이제 보더에 이제 픽셀 수를 조절해서 크기를 더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패딩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 내용물이 있으면은 내용물하고 보더 사이의 공간을 패딩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 이런 박스 모델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지션에 대해서 배웠었죠. 포지션은 static, relative, absolute, fixed. static은 이제 그냥 기본 값이고, relative는 이제 상대 위치, 상대적으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absolute는 절대 위치, 어, 상위 절대 위치 엘리먼트에 대해서 요 점을 기준으로 이제 뭐 100픽셀, 100픽셀 더 띄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엘리멘트가 이제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절대 위치. 그리고 픽스는 이제 고정된 위치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요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써져 있어서 여기 뭐 사이트 이름이 써져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스크롤을 내려도 요 요소는 이제 올라가지 않고 그냥 같이 고정을 돼서 같이 딸려오는 거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도 스크롤을 내려도 요 위에 상단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이제 화면에 고정을 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포지션 픽스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은 저번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루비 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실 텐데 루비 문법은 주로 컨트롤러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하고 사실 모델에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 동안은 거의 컨트롤러에다가만 이제 루비 문법을 쓰게 될 건데 컨트롤러에서 루비 문법을 작성을 할 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딩을 하려면 어떤 로직을 이렇게 짜야 돼요. 뭐 이걸 하면은 요걸 하고 요걸 하면은 요걸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로 가고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로 가고 이런 아주 간단한 로직을 짜야 되는데 그 로직을 짜려면은 문법을 아주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러 상에서 이제 로빈법을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변수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걸 계속해서 쭉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게 되면은 지루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이제 만들어서 이제 눈으로 보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키셔서 클라우드9에 접속을 합니다. 저는 GitHub 아이디로 누르면 로그인이 됐습니다. 로그인 됐고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컨트롤러를 만드는 실습을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보도록 하죠. 언제나 이걸 새로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억이 계속 나니까 복습의 차원에서 뭘로 하죠? 간단한 이름을 짓고 템플릿은 루비 그리고 create workspace 이렇게 넣고 이제 되라. 아니구나. 되게 빨리 만들어준 줄 알았네. 네. 되는 동안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루비도 마찬가지로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를 이제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C 언어에서는 뭐 플로트를 쓰고 이제 뭐 변수 이름을 쓰고 는 하고 여기 이제 실수값을 넣어서 이제 변수를 설정을 했었는데 루비는 되게 인간 친화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만든 사람의 말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자라는 되게 신념을 갖고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은 지역 변수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냥 앞에 변수형 선언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변수를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는을 쓰고 변수에 넣을 값을 써 놓으면은 그냥 그게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FO라는 이 문자가 그냥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 예, 그렇게 돼요. 이거를 이제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자, 네, 클라우드9 다 만들었고요. 우선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로 컨트롤을 바로 잽싸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레이스 G 제너 컨트롤러 이름은 뭘로 하지? 홈으로 하죠. 홈.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은 요 밑에 뭐가 떠야 돼요. 되라. 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졌고, 다 만들어지면은 요 앱을 눌러서 컨트롤러 이걸 누르면은 홈 컨트롤러.rb 파일이 생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엔터를 쳐서 여기 누르고 엔터. 여기다가 df를 쓰고 탭키를 누르면은 곧바로 이렇게 스니펫이 작성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무슨 페이지로 하죠? 이름을 그냥 인덱스로 하죠. 인덱스 페이지를 쓰고 자 여기다가 비둘기를 하나 넣어놓죠. 뷰 네. 뷰는 내용물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길을 뚫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고 잠깐만 이거였죠. 네, 이렇게 길을 뚫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뷰를 가서 뷰 폴더 안에 가서 홈 컨트롤러 안에 있으니까 이 홈 폴더 아래다가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죠. 뉴 파일 누르시고 여기다가는 인덱스 아까 제가 인덱스라고 써놨기 때문에 index.erb 라고 쓰시고 이 파일을 켭니다. 이 파일 더블 클릭해서 이제 index.erb 파일을 켰죠. 여기다가 이제 HTML 문법이나 이제 루비 문법을 이렇게 퍼센트로 해서 넣을 수 있다고 했죠. 퍼센트 꺽쇠 퍼센트는 여기다가 뷰 이렇게 하면 뷰라는 변수가 이제 인덱스라는 이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딱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길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표지판을 세워야겠죠. 길을 다 만들었으니까 표지판을 세워야 하니까 여기 보면은 config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routes.rb 파일을 더블 클릭 그리고 get 가장 기본적인 루트에 get 요청을 받으면은 홈이라는 컨트롤러에 있는 인덱스라는 페이지로 보내주세요 라는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표지판을 세웠고 파일 save all 모든 파일을 저장합니다. 모든 파일을 저장했고요. 자 이제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야죠. 약간 긴장되는데 run 프로젝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 네 되라 되게 느리네. 얼마나 기다려줘야 돼? 어째서죠? 왜 이렇게 느리죠? 왜 이렇게 느릴 리가 없는데? 네, 오늘 좀 이게 좀 느린가 보네.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는데. 왜지? 야! 네, 껐다 다시 한번 켜보죠. 됐다. 네. 서버가 켜졌습니다. 서버 켜졌고, 여기서 새로 고침. 하면은, 왜 빈칸이죠? 뭐죠? 뷰에 내용물을 넣었는데? 뭐지? 아무 내용이 없다는데요? 요거 IE가 바뀌었네요, 순서가. 네.
이게 뷰가 아니라 이게 철자가 틀렸네. 여기 이게 뷰고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버그라고 하는데 오타 하나 내면은 이렇게 컴퓨터는 인식을 못 합니다. 네, 똑바로 적고 이렇게 하면 내용물 이렇게 제대로 출력이 됐죠. 저번에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서 가운데에다 뒀죠. 센터 태그 안에다가 집어넣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스타일 마진을 주죠. 마진 탑을 100픽셀 주죠.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얘가 가운데 오고 100픽셀 밑에 요 가운데 자리에 딱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배운 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방금 전에 변수 설정할 땐 이렇게 설정한다라고 했죠. 그대로 해보면은 자, 여러분 다시 보시라고. 지역 변수는 문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지역 변수를 뭘로 할까요? 그냥 뭐 아무 문자 하죠. kkk는 내용물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은 요 문자열이 요 지역 변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갔고 이제 우리가 보는 저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kkkk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네, 이 는 표시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의미예요. 코딩에서는 대부분 는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다 집어넣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이라는 이 문자를 kkk라는 지역 변수에 집어넣고 그 지역 변수를 이제 요 변수 요거 이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골뱅이하고 이제 변수 이름을 쓰고 이제 이렇게 그 변수 안에 들어갈 값을 넣는 거. 요 골뱅이가 들어있는 걸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고요.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고 파일 세이브 그러놓고 여기다 새로 고침하면은 그대로 해야 돼요. 네, 그대로죠. 제대로 적용이 된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변수로 해봤고요. 네, 그리고 전역 변수는 뭐지 이거? 이 달러 표시를 하고 변수명을 쓰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좀 더 복잡한 걸 할 때는 써보겠죠? 그리고 이제 ni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일단 우선 배열부터 해보죠. 배열은 이제 뭐냐면은 저희들이 옛날에 집합 배워보신 적 있죠? 집합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꺽쇠 대괄호를 열고 닫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하나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모여있는 모음이 하나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 변수 모음이 이제 배열인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걸 한번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이 지역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넣는 게 아니라 어레이 그러니까 배열을 넣어보도록 하죠. 내용물 1, 내용물 2, 내용물 2 그리고 여기다가 1, 2, 3 숫자도 넣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논리값도 넣을 수 있습니다. true 이렇게 모르겠으면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써서 넣어서 지역 변수에 넣어서 그 지역 변수를 여기 있는 요 뭐라 하죠? 네, 인스턴스 변수 안에 넣어서 이제 화면 출력할 겁니다. 파일 세이브 저장을 하시고 컨트롤 S를 누르던가 저장을 하시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어레이가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 배열이 그대로 들어간 걸 수 있습니다. 네 배열을 이렇게 써놓고 배열 요소를 하나하나 이제 끄집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배열 안에 있는 세 번째 요소를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첨자를 붙이면 됩니다. 첨자를 붙이면 되는데 여기 지금 똑같이 대괄호를 쓰시고 요 안에다가 몇 번째 요소인지 0번째 요소가 얘고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소입니다. 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그 뭐였지?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0번째예요, 무조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이건 C 언어 배우실 때도 똑같았을 텐데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내용물 2를 꺼내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요소를 끄집어내야겠죠? 여기다가 이제 kkkk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 첫 번째니까 첫 번째 값을 보여달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물 2가 여기 나오게 돼서 튀어나오게 되고 그 값을 view라는 변수 안에다가 저장하겠죠? 이거를 저장을 하시고 세로 고침 누르게 되면 내용물 2만 딱 써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이구.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요소가 딱 5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10번째 요소를 출력해라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러를 뿜겠죠? 이제 에러를 어떤 식으로 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이제 10번째 요소를 내뿜어라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고 세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은 네. 아,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네, 닐 값을 출력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여기 뷰에다가 쏘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네, 닐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뭐가 되냐면 요 값이 돼요. 닐이 뭐냐면은 값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5개밖에 없는데 10번째 요소를 출력하라고 하면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값이 없는 값을 그냥 출력하는 겁니다. 값이 없다는 값을. 이제 시어넛의 널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배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배열을 거꾸로 하고 싶으면 reverse 이렇게 써가지고 하게 되면 네, 배열이 거꾸로 출력되게 할 수도 있고요. 루비는 되게 영어하고 되게 똑같아요. 그냥 이 요소를 거꾸로 이렇게 써놓고 출력하니까 거꾸로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간단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해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시는 이제 배열의 확장판 같은 거고요. 배열에는 요소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요소 집어넣으면 이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름이 각각 다 딱 정해지게 되는데 배열은 자동으로 해시는 이게 요 이름 자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컬러스를 쓰고 중괄호를 열고 그리고 이렇게 키 값을 적고 요소를 넣어 봅시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이 첫 번째 요소를 빼내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0을 쓰는 게 아니라 레드를 쓰는 거예요. 요 키 값을 넣으면은 그 키 값에 맞는 이제 그 요소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는 키 값이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0, 1, 2 이게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해시는 키 값을 우리가 임의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해시로 바꿉니다. 해시는 중괄호가 기본으로 중괄호가 약간 상징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키 값으로 는 꺽쇠 번째 요소는 내용물 1이 들어있고 는 꺽쇠 꼭 이거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자로 안 하고 1, 2, 3을 써도 되고요. 3개만 하죠.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가 영어로 써 헬로라는 키를 넣으면은 하이라는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시를 이제 지역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해시를 지역 변수에다 저장을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kkk를 그냥 출력하면 이 내용이 전부 다 출력이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됐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hello라는 이제 키 값을 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high라는 값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Ctrl S나 파일 세이브를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로 고치면 누르게 되면은 하이가 떠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이가 뜹니다. 하이가 나온 거 알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요 키값에 따라서 이렇게 출력이 된다. 여기다 뭐 1, 2, 3을 적으면은 저장을 하고 그리고 하면은 내용물 2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여기다가 이 키값이 없는 걸 넣게 되면은 nil 값이 나오게 되겠죠? nil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시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배워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연산자입니다. 오늘 되게 재미없는 내용을 되게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래서 이제 3강에 넣어놓은 건데 이거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은 다 배워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플러스 연산자인데 그냥 연산자 다 똑같아요. 플러스는 그냥 덧셈이고요. 마이너스는 뺄셈, 이 별표 표시는 곱셈. 별표는 이제 Shift 8번을 누르면 별표가 뜨는데 이걸 이제 컴퓨터에서는 곱셈으로 칩니다. 그리고 슬래시는 나눗셈, 나눗셈의 목값, 그리고 퍼센트는 나눗셈의 나머지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목값으로 이제 2가 뜨고요. 3이 6이니까. 그리고 퍼센트를 하면은 나머지니까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 곱하기 2 더하기 1은 7이죠.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플러스 연산자는 조금 더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숫자하고 문자열하고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 더하기 6을 하잖아요. 그럼 헬로 6이 됩니다. 6 값이 문자열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보게 되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우고 헬로 띄고 더하기 월드라고 써봅시다. 그러면은 사실 C 언어에서는 이게 튕겨요. 사실 문자열도 없고요. 거기는 이렇게 문자열 두 개를 덧셈이라는 연산자로 더하는 게 컴퓨터는 원래 오류를 내지만 루비에서는 이게 가능한 문법입니다. 루비에서는 문자열 간에 덧셈을 허용을 해서 이렇게 쓰면은 헬로 띄고 월드가 합쳐져서 출력이 돼요.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곧장 합쳐져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 간의 덧셈 그리고 문자열 숫자 간의 덧셈, 숫자와 숫자 간의 덧셈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숫자 연산자 외에도 이제 논리 연산자가 있는데 논리 연산자는 이제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논리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참이다, 거짓이다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넣는 B 인데 A 넣는 B는 무슨 의미냐면 이 넣는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A가 B와 같으면은 이제 요걸 썼을 때 true 값을 반환을 하고요. 요 A 넣는 B를 썼을 때 이게 A와 B가 다르면은 false 값을 이제 반환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여기다가 이거를 어떻게 쓰지? 이게 되나? 해봅시다. 한 번도 실험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4는 4다 이렇게 쓰면은 true 값이 나오겠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하면 네, true 값 되네. 이게 되는구나. 네, true 값을 반환합니다. 이 루이 문법이 정말 되게 네, 이런 것까지 되네요. 그리고 여기다 만약 4하고 5는 안 같잖아요. 그래서 4하고 5가 이제 같다고 이제 거짓인 명제를 써놓고 저장을 하고 출력값을 보게 되면은 false가 뜨게 됩니다. 거짓이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느낌표 느는 부등호예요. 부등호. 같지 않다. A와 B가 같지 않다. 라는 연산이고 이게 참이면은 true가 되고 거짓이면 false가 되고 A보다 B가 크다. 라는 요 연산은 A보다 B가 실제로 크면은 true가 나오고 실제로 크지 않으면은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같아도 false가 나오겠죠. 크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등호 는을 하게 되면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고요. 그게 참이면은 true가 나오고 참이 아니면은 false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4보다 5는 크거나 같다라는 논리를 제가 한번 여기다 써놨어요. 이게 참이잖아요. 참이 명제니까 true가 반환이 되겠죠?
세로 고치면 네, true가 반환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기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 그 다음은 if문입니다. if문. if문은 조건문이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뭘 만들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좀 아주 기본적인 이유가 똑같은 짓을 하기 싫어서예요.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하기 싫으면은 이렇게 뭐뭐 할 때 뭘 해라, 뭐 할 때 뭐 해라, 뭐 할 때 뭐 해라 이거를 적는 게 아주 기본적인 스텝이잖아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기 싫어요. 그러면 접시는 이렇게 닦아라, 뭐 컵은 이렇게 씻어라 이런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들을 이제 적어 놓는 거죠. 그거에 이제 기초가 되는 게 if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if문은 조건문이고요.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쓰는지 잘 봐야죠. 어떻게 쓰냐면 이제 if를 쓰고 조건식을 씁니다. 아까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봤죠? 여기 논리연산에 대해서 배워봤죠? 여기 이 논리연산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f 1 넣는 1 그러면은 여긴 true죠. 그러니까 참이죠. 참인 명제죠. 참인 명제면은 그 밑에 바로 여기에서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되고요. 그게 거짓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 넣는 2가 써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else절 밑에 있는 값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if 조건식 그리고 참일 때 실행되는 명령들 그리고 나서 else 하고 이제 거짓일 때 실행되는 명령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lse if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else if라는 게 써져 있는데 else if는 뭐냐면은 n은 0이 이거 한번 해보죠. else if가 뭔지 설명을 드리려면 자 n은 2라는 이제 변수를 저희들이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if문을 저희들이 써놨죠. 그래서 n는 0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n이 0이면은 요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시킨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n이 0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럼 요 문장은 건너뛰어요. 그 다음에 else if로 넘어갑니다. 요 문장으로 넘어가서 요 문장에서 이제 요 논리를 한 번 더 거쳐야죠. n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다 라는 게 참인가요? 2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이다. 실제로 맞죠?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요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이다라는 문자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n이 3이었어요. 저희들이. n이 3이었으면 요것도 틀리잖아요. 그럼 또 넘어가요. 또 넘어가서 else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 그러니까 두 개 다 거짓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되는 문장. 홀수이다. 라는 이제 문장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else if는 뭐냐면 첫 번째 명제가 틀렸을 때 그 다음에 적용하는 명제예요. 그래서 참이면 요거 실행하고 거짓이면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작성해보죠. 똑같이 해볼까요? 여기다가 n은 뭐 0을 넣고요. if문을 써보죠. if하고 탭키를 누르면 돼요. 여기다가 n이 0이면은 n는 0이면은 뷰의 저 화면에다가 골뱅이 뷰 네 이거죠? 맞죠? 자꾸 헷갈리네. 스펠링 헷갈리네. 뷰는 뷰에다가 이제 0 이내 라는 값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엔터를 치고 else를 씁니다. else if를 쓰고 여기다가 이제 n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죠? 0이면은 홀수인 거죠. 여기다가 누르고 화면에 눈은 하면 안 되죠. 짝수네
이렇게 써놓고 마지막 else를 쓰고 마지막 둘 다 아닐 때 0도 아니고 짝수도 아닐 때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건 당연히 홀수밖에 없죠. 물론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다가 홀수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해보면은 이게 0이니까 0이네라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은 0이네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걸 0이 아니라 1로 바꾸면은 홀수라는 값이 나오고 요거를 2로